자, 오늘 제목이 의제 토크 제목이 드디어 화해 시작 무역협상의 기대감 이런 제목입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우리 시장을 설레게 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미중 무역 협상이 9일이죠. 오늘까지 하루 연장되면서 기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 높였습니다. 무역 협상 타결의 청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지 의제 토크를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회담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마감이 되면서 무역협상 앞으로 좀 어떻게 갈지 총평 한번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뭐 2+1이었죠. 그러니까 2일, 7일, 8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봤는데 하루 더 연장되니까 이들이 진지하게 시장 협의에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뭐 음모론 이런 거 가질 필요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했고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시장은 그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차관급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4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대두나 에너지나 농산물 수입을 중국 내에서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 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축소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자국의 그 로컬 기업들을 키운다는 이유로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 자기네 업체들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의 불균형을 만들어냈던 문제들 이거 해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지적재산권 문제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여기에 어떤 실마리를 차관급에서 잡아내면 이 무역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3일 동안 걸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지 않았냐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실무진 협상 진행되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분위기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계속 모락모락 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철저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뭐 가장 첫 번째는 그거고 나머지는 수급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그래요? 뭐 내일 옵션 만기일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대량 매수해주고 이런 부분도 시장의 뭐 긍정적인 포인트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우신 대표의 시선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총평 한번 들어보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차관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냐? 좋은 며칠이었다. 그리고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작년 연말까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차 해결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에 파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면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미국산 에너지라든지 농산물 이런 구매 확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쉽게 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체적이고 또 비추상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내어주면서 또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협상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중 무역 불균형 개선 이 부분들 하루아침에 개선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점차적으로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악의 국면을 넘어선 미중 무역 전쟁은 더 이상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소멸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것도 이게 사실 질문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미중. 지금 뭐 급한 쪽이 지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고수일수록 그 골프를 치더라도 그 고수일수록 느긋하거든요. 게임에서 역전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골프를 잘 못 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 협상은 항상 급한 쪽이 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쪽은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이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무역의 불균형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 쪽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우신 대표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당분간 즉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미국의 의도대로 세계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사를 봐도 CES 2019 어제 저희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라스베가스에서 상상도 못하는 뭐 이런 농담하면서 어제 의제 토크를 얘기했었는데 중국 기업이 약간 위축돼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기사에 쏟아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미국이 좀 우위를 잡고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지만 또 중국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뭐 포지션을 좀 취하는 게 좋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단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불균형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의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기술 이전 문제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네. 인력도 다 빼가고 이런 부분들. 뭐 반도체 업체들 반도체 굴기 중국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환경 첫 번째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드 보복 우리 무시할 수 없죠. 한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단체방에게 막아놨던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배터리 보조금 못 받았던 것들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어가는 한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게임 판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국이 했던 만행들이 서서히 이제 수그러들어가는 2019년도가 될 가능성 그거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김우신 대표님한테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어차피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또 무역에 대한 협상의 우위를 점할 것이고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속상한 현실이지만 중국과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는 중국이 어쨌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또 현실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협상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낙수 효과를 우리가 좀 노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앞서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 관련주들 내지는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런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작년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 구간들도 있었고 중국과의 그런 최악의 국면들까지도 진행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라면 그 최악의 국면들이 거치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시기가 바로 2019년도의 시작점,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적절하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의 그런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관계를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잘 꼬였던 실타래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기분은 너무너무 좋으나 또 하나의 걱정이 참 이게 스며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는 것처럼 이게 과연 단기로 갈 건지 장기적인 호재를 우리가 쭉 바라봐야 될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장기로 가면 어떤 대응을 좀 하면 좋고 또 만약에 단기로 갔을 경우 또 어떤 대응책을 좀 강구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국내 증시가 뭐 다시 뭐 2,400포인트 넘어가고 3,000포인트 넘어가고 이런 뭐 랠리를 펼쳐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시장에 훈풍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죠. 그러니까 악재가 없던, 그러니까 호재가 없던 시장에 호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던 게 호재가 없어서 못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호재가 발생한 거니까 분명히 증시는 단기적으로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뭐 그 글로벌 경기의 실질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 훈풍이 불어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 2019년 내내 신경 써야 되는 것, 바로 중국의 실질적인 경기 둔화거든요. 이것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의 GDP가 지금 뭐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렇다고 설명하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중국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경기 자체가 완전하게 회복되고 있다. 다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증시는 박스피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경환 대표보다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이런 단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요즘에 좀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유동성 장세라는 단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이제 돈의 힘을 가지고서 주가가 움직여주는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유동성 장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작년에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유동성 장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인 주가가 싸다라는 그 개념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그런 경제적인 여건들이 좀 완화가 된다면 그동안에 안전자산 위주로 갔던 뭐 달러를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금을 산다든가 하는 안전자산 위주로 갔던 돈들이 다시 주식이라는 위험자산 쪽으로 넘어오는 단계라는 얘기죠. 아주 재밌는 흐름들이 조금씩 벌쳐지고 있는 게 뭐냐면 2019년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올해 시작하고 나서 지금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 중에서 투신은 2,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69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다소 좀 롱텀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들, 즉 주가가 싸질 때를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지금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코스피의 주요 업종들이 지금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오거나 이미 바닥을 탈출한 업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 또는 오늘 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거 많이 올랐는데 이런 철강 업종 같은 업종 대표주들은 지금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완연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운수 장비, 그다음에 음식료라든지 내수주, 건설 이런 쪽들은 이미 바닥을 탈출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너무너무 싸다라는 점, 유동성 릴리를 감안해야 된다. 따라서 지수 코스피로 봤을 때는 1분기에 한 2,300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